페이지죠. 분계 연습을 또 먼저 하겠습니다. 263쪽. 그러면 263페이지에 262페이지군요. 74번부터 할 차례네. 자, 7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좋아요. 신한금융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를 적립하고 적립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천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불이백은 자산 처리하는데 그 자산의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라는 게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습했던 문제에서 좀 새로운 게 뭐가 나왔냐면은 수수료라는 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 수수료도 이 퇴직연금 부담분이 생산직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분인지 판매직 사원이나 관리직 사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 수수료 비용도 구분을 해야 돼요. 제조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여기서는 일단 구분을 안 해놨으니까 전부 800번대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이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죠. 그래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씩을 적립하도록 신한금융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60%의 1%는 적립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 올해 60%가 3천만 원이어가지고 3천만 원을 불입했고 수수료 3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차변에 74번이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3천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30만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수수료 비용. 자, 우리는 800번대. 900번대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판매관리비 아니면 제조비용으로 봐야 돼요. 생산직이면 제조비용, 생산직이 아닌 직원들은 판매관리비로 봅니다. 3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 새로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아마 요거를
나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은 3천만 원인데 가로 열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총 부담금이 3천만 원이다 하면서 3천만 원이다 하면서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생산직 뭐 2천만 원 그리고 관리직 1,00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1%다. 이렇게 문제를 이 3천만 원을 이렇게 2천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쪼개놓고 수수료는 각각 1%씩 부담했다.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CAT 2급이었는지 1급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출문제에서 봤어요. 작년도 문제.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산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도 그대로입니다. 자산에서는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다만 비용이 나눠져야 돼요. 수수료, 비용 이것이 나눠집니다. 제조 생산직이면 500번대 비용이에요. OXX 500번대 비용이 20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8XX 판매 관리비 요게 10만 원.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생산직의 퇴직연금 부담금 얼마, 판매 관리직이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도 확정급여형에서는 말이죠. 자산 처리하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용이죠. 비용은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가 뒤에 또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여기서 확정기여형에 불입을 했는데 총 불이백이 3천만 원인데 이처럼 생산직 2천만 원, 관리직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확정기여형이라는 것은 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잖아요. 퇴직급여로. 그 퇴직급여가 나눠져야 돼요. 5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아시겠죠? 확정기여형이었을 때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 뒤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74번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75번 문제 계속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 3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한금융의 확정급여형이니까 회사 자산이죠.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 그러면요 이자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30만 원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면 대변은 뭘로 잡으면 될까요? 대변은 차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입금됐으니까 30만 원 증가시키면 되는데 대변은 뭐로 봐야 될까요? 이자 수익으로 보면 되죠. 이자 수익. 그래서 75번은 차변이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 30만 원 입금됐더라.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이자가 와서 붙은 거예요. 대변은 이자 수익이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거래처, 예, 신한금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자 수익하고 같은데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자 수익의 개념하고 같은 건데요. 앞에 우리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두 개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도 이자 수익하고 성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정 과목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안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운용 수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자 수익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기타의 영업의 수익에 가가지고 영업의 수익에 있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하나 만들어 쓰면 됩니다. 네.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자 수익으로 계정 과목이 없으면 이자 수익으로 봐도 되고요. 계정 과목이 필요하면 이게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추가해서 만들어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 또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6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자, 확정 기여형입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주식회사 한국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제조 부분에 100만 원, 관리 부분에 50만 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확정 기여형은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500번 때 퇴직급여로, 50만 원은 800번 때의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는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네, 퇴직급여, 508번 퇴직급여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엔터 치면 607번도 있고 707번도 있는데 600번과 707번은 600번 때와 700번 때는 건설회사에서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800번 때 퇴직급여하고 500번 때 퇴직급여 이용한다. 자, 그래서 76번은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 때 100만 원이 되겠고, 또 퇴직급여 800번 때 5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모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1,500,00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7번 문제 볼까요? 77번 무슨 문제인가요? 77번.
77번. 사무직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1,200만 원이고요. 퇴직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40만 원 원천 징수했고요. 그래서 차감 지급액은 1,160이다. 홍길동 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00만 원이 있었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네, 뭐 이건 우리 FAT 1급 문제풀이에서 많이 했던 거죠. 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기시킵니다. 2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퇴직급여입니다. 사무직원이니까 이때 퇴직급여를 여러분은 800번대의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것이 얼마냐면은 1,000만 원이 모자라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당기 비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요. 차감 지급액 뭘로 지급했냐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 얼마를 지급했냐면 11,600,000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세금이었죠. 이건 원천 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다. 예수금 400,000. 네, 77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8번을 보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예. 자, 여러분 확정급여형이면 뭐예요? 자산 처리하는 거죠. 생산직 직원 김수연의 퇴직 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2,000만 원과 운용자산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다. 퇴직일 현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900입니다. 넉넉하네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 회계처리 생략하라. 고마운 거죠. 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를 상기시키느냐 하면은 2,000만 원이죠. 2,600만 원이네요. 2,000만 원은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600만 원 지급했으니까 2,60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상계됩니다. 자, 대변은 뭐예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한국은행 여기에서 2,000만 원 감소하고 6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신한거 예. 운용자산이 600만 원 감소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퇴직과 관련된 회계처리 계속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9번 문제 볼까요? 79번 문제는 같은 문제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근속한 영업부사원 노성호 씨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 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퇴직금 총액은 1,800이고 국민연금 전환금 회사 납부액 200만 원이다. 국민연금 전환금 200만 원, 퇴직금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자, 밑에 더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여액 500만 원을 주임종 단기 채권에 계상되어 있다. 네, 지금 이분이 총 퇴직금이 이렇게 되는데 국민연금 여기서 2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했다. 국민연금으로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왜 전환을 해야 될까? 국민연금 미불입액이 있나요? 자, 요거 일단 자, 요거는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전세자금으로 회사에서 500만 원을 이 양반이 대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퇴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 받아야죠. 네. 자, 퇴직소득 및 지방소득세 요거는 애수금 처리하면 되죠.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1,000만 원, 단기의 상기 외의 퇴직금 지급 내역은 없다. 그러면 요 1,0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한번 써봅시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자,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 상계시키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얼마를 지급했을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자, 이 사람의 퇴직금 총액은 1,800인데 국민연금 전환하는 게 200, 요거 차감하고 또 전세자금 대출해 준 거 500, 요거 차감하고 그 다음에 세금 50만 원, 요거 차감하고 지급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750을 빼면 1,0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퇴직금 총액이 1,800인데 1,000만 원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으로 퇴직급여로 영업부 사원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로 800만 원 처리해야죠. 그래야 1,800 퇴직금하고 딱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변을 뭐뭘 써야 되느냐? 자, 확실한 거 주임종 단기 채권 오늘 받았으니까 이제 500만 원 받고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금, 세금, 예수금 50만 원 공제하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이거 국민연금 전환금 회사 납부액 요게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국민연금 해놓고 가로 열고 퇴직금 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으로 전환시켰다. 근데 회사 납부액 회사 부담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중에서 200만 원을
국민연금에 불입했다? 그러면 애수금 국민연금에 우리가 나중에 넣어줘야 되니까 국민연금으로 불입하려고 냈으면 애수금에 더해져야 되나요? 그쵸? 공제금액이니까. 예. 200만 원 나중에 국민연금에 불입해야 되고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줘야 되고. 네. 그래서 퇴직할 때 국민연금으로 퇴직금 중에서 2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불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건 답지를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따로 했나요? 국민연금 전환금. 국민연금 전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든다. 자, 한번 여기에서 국민연금 전환금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과거 제도에 의해서 요 200만 원을 예수금으로 하지 말고 퇴직연금 전환금에 잔액이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노성원 씨 앞에 퇴직연금 전환금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공제해 주면 된다. 퇴직연금 전환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그대로 이용해서 200만 원 이렇게 공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0번 문제 볼게요. 80번 문제. 무역협회 법정단체이고요. 일반 회비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퍼 정보협회 임의단체에 일반 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세법상 처리로 분개하시오. 회비를 냈다는 거죠. 회비. 예. 그런데 무역협회 20만 원, 그 다음에 오퍼 정보협회에 10만 원 이렇게 현금을 납부했는데 세법상 처리로 분개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회비다. 회비를 내면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죠.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라든가 이런 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은 법정단체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고 임의단체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세금과 공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라. 기부금으로. 자, 우리 뭐 본문에서 이걸 정리한 적은 없는데 여기서 세법상 처리하라는 것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이런 임의단체의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는 것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비용 지출했다 그러면은 한도 없이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죠. 이건 접대비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기부금 처리하고 기부금 요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부금과 세금과 공과.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금이 2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30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기부금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회계 처리를 하면요. 우리가 일반 회계 처리는 세법하고 관계없이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모두 세금과공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세법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은 세금과 공과는 법정 단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말하는 거죠. 법정 단체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고 그 임의의 단체, 무슨 동창회라든가 무슨 향후회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회비를 낸 거는 기부한 걸로 봐라 이거예요. 기부. 그래서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부금 하면은 뭐예요? 영업외인 거죠. 영업외. 이거 900번대 영업외 비용이죠. 그런데 세금과 공과는 뭐예요? 판매관리비로 보는 거죠. 판매관리비로.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분리한다. 여기서는 오포정보협회라고 그러는데 뭐 오포정보협회가 마치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통 임의단체 하면은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 무슨 대표이사의 학교 동창회라든가 또는 뭐 회사의 뭐 대주주의 뭐 향후회라든가 뭐 이런 단체를 우리가 임의단체라고 하죠. 자, 다음은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용 처리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군요. 비용 처리에 관한 문제. 81번.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를 12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등록 관련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등록세. 세금이죠. 등록세.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되겠고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차변에 계정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이 12만 원이고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자, 그러면 이 수수료 비용은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로. 그러면 이 수수료 비용은 뭘로 봐야 될까요? 영업의 비용으로 볼까요? 판매관리비로 봐야 될까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수수료 비용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0만 원. 대별은 현금이 22만 원이 되겠네요. 81번 22만 원. 네. 자, 다음에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2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기부했네요. 당사에 구입했던 상품이니까 그냥 상품이죠. 상품의 구입원가는 1,000만 원이며 시가는 1,20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건 기부금을 정리할 때는요. 원가로 정리합니다. 원가로.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이걸 우리가 현물 기부라고 하는데 현물 기부 시 현물의 원가를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죠. 1,000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상품이죠. 근데 이 상품의 적요를 8번 걸어야 되죠. 타 계정으로 대체. 그래야 매출원가가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82번은 대변의 상품인데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된다. 적요 8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83번 문제 볼까요?
격리 직원의 개정세법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 강의료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에 기타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강의료 요 50만 원이 교육훈련비로 되겠고, 필요경비라 하는 것은 나중에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4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예수금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할까요? 차변의 교육훈련비. 자, 누구를 교육시켰습니까? 격리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를 선택하셔야 되고 50만 원. 대변은 예수금이 일단 4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했으니까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4만 원 뺀 46만 원을 송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6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필요 경비다 또는 소득 금액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 4만 원의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료 같은 거는 얼마예요? 기타 소득에서 60%를 경비로 인정하죠? 60%를. 그래서 65, 30만 원이 필요 경비였다. 그래서 기타 소득 이 사람의 요 강사의 여기 초빙한 강사의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4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4만 원 나누기 20만 원 해보니까 20%가 나오네요. 원천징수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실제는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기타 소득이라서 이건 좀 많이 있나 보다. 자,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 한번 보고 갑시다. 잠깐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20%를 적용했다. 요 강사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20% 맞았습니다. 자, 다음에 8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4번. 자, 84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장기금융 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던 외환은행 정기 적금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500과 이자 100만 원 중 원금하고 이자 원천징수세액 14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대체하였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뭐예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것을 회사가 자산 처리한다는 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선납세금. 우리가 지금 80번까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84번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80번까지만 해도 되는데 84번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대체된 거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인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500에다가 600 중에서 14만 원을 제외하면은 586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변에 정기 적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 적금 외환은행 거 이건 감소해야죠. 500만 원 감소하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이 발생하죠. 100만 원. 원천징수 한 것은 자산 처리하라. 자산 처리. 그것이 뭐냐면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14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 합계 600만 원, 대변 합계 600만 원. 대차가 딱 맞죠? 네. 네, 84번까지 오늘 분기 연습하고요. 85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